네, 애널리스트가 직접 발로 뛰어서 탐방을 한 기업 가운데 유망 기업을 특별히 또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업 견문록,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저희 시간에 출연을 해주셨을 때 길목 지키기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략이 좀 유효했어요. 지금도 물론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조금은 하락했지만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지난주였죠. 예. 지지난주에 이제 길목 지키기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8월에 대비해서 무더위에 대비하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잘 봐라 그러면서 누리텔레콤이나 피에스텍 같은 관련주들을 추천해 드렸고요. 역시 이제 8월이 되니까 역시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역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라면 현재 주도주가 없는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오른다, 오늘 스마트폰 오른다, 뭐 G2 관련주도 오른다라고 해서 따라가면 물리공선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도주가 없는 장세는 길목 지키기 전략만큼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선호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8월 이후 그리고 하반기, 3분기, 4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길목 지키기 전략 업종이 어떤 것이 유명한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헬스케어다라는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 업종 중심의 종목 접근 상당히 길목 지키기 전략으로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길목을 지키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는 길목 지키기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하반기에는 헬스케어주가 주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방송도 하고 있지만 이제 기관 매니저들 상대로 이제 기관 세미나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30개 돌아보니까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고요. 제 의견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만 보면 헬스케어 관련주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뭐 그게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미국 쪽 차트들을 보시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호응을 하실 거다라고 동의를 하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먼저 미국 쪽 어떤 주식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 쪽 헬스케어 쪽 지수들을 정리해서 차트로 좀 그린 건데요. 2012년 6월부터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동안 상대 지수를 그렸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항상 다우존스의 바이오테크 쪽이라든가 나스닥의 헬스케어 쪽들이 상당히 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이게 그러네요.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했다는 얘기고요. 지수는 최근에 5월 말 이후에 급락을 좀 했죠. 바이오 주식들도 급락하고 지수도 좀 급락했지만 6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해서 바이오 쪽들은 신고가가 나고 있다. 나스닥 쪽도 신고가가 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지수로 비교하면 나스닥은 뭐 한 7%, 다우존스는 3%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사이에 올랐지만 다우존스 바이오라든가 나스닥 헬스케어 지수는 모두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V자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주도주의 힘이 느껴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제약주들이라든가 근본적으로 헬스케어 업체들이 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건데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역할을 해야 되는 제약주들이 사실 약가인하라든가 리베이트 이런 발목들을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 이런 것들이 뭐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도 역할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쪽들을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정부에서도 역시 지난 7월 21일이었죠. 제1차 제약산업 육성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이런 것들이에요. 2020년까지 한국을 세계 7대 제약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비전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2010년까지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약 1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근간에는 고령화라는 이제는 미룰 수 없는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는 중국 수혜주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 하면 뭐 철강 화학주들이 상당히 중국 경기에 민감했는데 이제는 헬스케어 쪽, 의료기기 쪽들도 중국 쪽을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차트를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소득이 높아집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건강에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의료기기를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한국만 잘라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한국의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비중은 전체 수입 금액의 0.9%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한국산 의료기기의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의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자국 회사들의 퀄리티가 낮다. 그러면 비싼 프랑스산이나 영국산이나 미국산 의료기기보다는 한국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 의료기기 업체들, 헬스케어 업체들 전반에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에 우리가 따라가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도 헬스케어 관련주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좀 막혀 있다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다만 시가총액이 많이 작은 종목들이 많아서 확 주도주로 나서긴 힘들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길목을 지키는 종목으로 보기에는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헬스케어 이런 제약주들 많이들 있을 텐데 어떤 종목에 특히나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제약주들보다는 의료기기주들을 선호하고요. 매니저들 얘기를 해봐도 순수 바이오 업체들은 분석하기도 어렵고요.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하기 쉬운 실적을 좀 확인하는 IT와 어떻게 보면 일부 연관돼 있는 그런 쪽에서 의료기기가 가장 선호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탐방 갔다 왔던 종목들 그리고 탑픽으로 제시해드린 종목 뷰웍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웍스는요 엑스레이 관련 의료기기 부품 업체고요.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창사 이래 한 번도 매출이 꺾인 적이 없다. 이 회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회사고요. 특히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23% 정도 되는데요. 의료기기 쪽의 대표적이라고 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부채 비율이 250%고요. 바텍 130%, JVM 100% 정도. 의료기기들이 부채 비율이 100%가 상회하는 데 반해서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회사만의 강점일 것 같습니다. 뷰웍스를 투자 포인트로 정리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실적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성장 기폭제는 플랫 패널 디텍터라는 디지털 엑스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디지털 엑스레이가 구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얼마나 잘 팔려나가고 있나가 바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자 주가 추이의 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플랫 패널에 얼마나 잘 팔려나가고 있나를 보시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만 해도 4억 정도밖에 못 팔았어요. 근데 2012년에 151억, 올해는 303억,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가장 좋게 보는 근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산업용 카메라 부분이 지난해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반도체라든가 LED, 태양광, 업황이 최악이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산업용 카메라도 안 나갔는데 올해는 LED 주가 보시면 알겠고요. 장비주들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좋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산업용 카메라 매출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대비 75% 정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실적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전체적으로 사상 최대 실적 당연하게 나타날 것 같고요. 네. 그 폭은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더 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645억 원 추정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38%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 정도 되면 8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매년 30%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일단 고점 대비해서 많이 꺾였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찍고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길목을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키워드, 하반기 헬스케어의 키워드를 잘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윤 연구원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더라. 헬스케어 투자할 때는 그 부분을 키워드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약을 하면 바로 제 수출입니다. 헬스케어 쪽에서 수출을 할 수 있고 산업화가 가능한 업체,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뷰웍스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PER 기준으로는요, 12개월 포워드 기준 14배 정도고요. 평균 PER이 동종업체 평균 PER 18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해야 된다라고 바이를 제시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24,800원을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동양증권의 이상윤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 뷰웍스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